이 음봉 하나가 출현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원웨이 패턴에 그렇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이키나시 캔들이 중간에 이렇게 음봉을 한두 개 섞는다고 추세가 뭐 바뀌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바로 하이키나시의 최대 단점인데 이 부분들을 MACD가 보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 하이키나시 캔들에 이어 하이키나시 매매법 그리고 하이키나시와 가장 잘 맞는 오실레이터 지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단연 MACD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이키나시 캔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이키나시 캔들의 추세의 연속성을 보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이 하이키나시 캔들 하나만 봤을 때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들이나 이동평균선과 같이 이러한 지표들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이키나시는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같이 연계해서 활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연 저는 오실레이터 지표는 MACD와 가장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키나시 캔들과 MACD를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트레이딩 알파팀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이에요. 메타트레이더 5는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글로벌 HTS MTS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증권사와 함께 연계해서 활용하면 메타트레이더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으로는 14,000원부터도의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MACD와 하이키나시 캔들을 같이 연계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RSI나 스토캐스틱도 아니고 왜 MACD냐?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RSI와 스토캐스틱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 MACD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MACD 하나만 보고도 여러가지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이키나시 캔들의 연속성과 같이 연계해서 보기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키나시 캔들과 MACD를 같이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다. 장기 포지션뿐만 아니라 뭐 단기 그리고 확실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MACD를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이 외에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들도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ACD의 기본 원리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MACD,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라는 뜻이에요. 즉 이동평균선을 기인한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줄어들었는가를 나타낸 지표죠. 그렇다라는 건 이 하이키나시 캔들에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캔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지만 결국에는 이 캔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은 추세의 변환의 자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이렇게 MACD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좀 더 명확한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선 하이키나시의 기본 개념과 MACD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지난 MACD 영상과 하이키나시 캔들의 기본 개념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이키나시는 결국 평균 막대, 즉 이 평균 막대가 추세의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반전 타점을 잡기 굉장히 유리한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MACD와 같이 추세가 바뀌어 나오고 이동평균선의 격차가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를 확인할 수 있는 MACD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이 추세의 반전 지점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하이키나시 캔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해진단 말이죠. 흔히 이런 구간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바뀌어 나오는 이런 반전 지점들을 포착을 하기 가장 유리한 게 MACD예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현재 하이키나시 캔들이 하락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첫 번째 지점이 있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이키나시 캔들만 보면 우리가 감으로 여기서 이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자리에서 무턱대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만약에 빈번하게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휩쓸 패턴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양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이런 자리에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히스토그램 또한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어 나오죠. 이런 자리에서는 이동평균선이 격차가 줄어들고 다시 한 번 더 골든 크로스, 즉 상승으로 전환되는 자리다 라는 신호를 MACD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키나시 캔들도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게 신뢰감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이키나시 캔들만 보면 이 자리를 단순히 감으로밖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왜? 단순히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어 나오니까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MACD선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동평균선의 격차가 줄어들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익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런 자리이죠. MACD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히스토그램 또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나오고, 여기서 하이키나시 캔들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돛지 형태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음봉으로 전환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을 선택해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매매법이 굉장히 심플해지죠? 자, 그럼 우리가 다른 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이키나시 캔들을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 MACD와 같이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하이키나시 캔들이 아랫꼬리가 짧고 몸통이 길고 이런 하이키나시 캔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는 강한 상승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음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음봉을 보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음봉 하나가 출현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원웨이 패턴에 그렇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이키나시 캔들이 중간에 이렇게 음봉을 한두 개 섞는다고 추세가 바뀌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바로 하이키나시의 최대 단점인데 이 부분들을 MACD가 보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좀 예시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몸통이 길고 아랫꼬리가 짧은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MACD선이 시그널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히스토그램도 양수로 전환을 했어요. 이 자리는 누가 봐도 매수 포지션의 자리인 거죠. 이 자리는 아마 하이키나시 캔들과 MACD를 보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자리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익절 구간, 추세가 바뀌어 나온 자리는 어디냐?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이키나시 캔들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MACD를 같이 살펴보면 MACD선이 시그널선이 이탈하는 이러한 자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익절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MACD선이 시그널선을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지수는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먹고 확실하게 익절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키나시 캔들의 이런 가짜 패턴에 속지 않고 진짜 정확한 추세의 방향성과 이 상승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키나시와 MACD를 같이 활용하시기를 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나시 캔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이나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이키나시 캔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섞을 수 있는 보조 지표들과 하이키나시 캔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도 해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